두 나라로 갈라져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된 미국. 북군은 남군의 수도 리치먼드를 점령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내버리겠다는 공산이었다. 남부연맹은 1861년 4월 11일에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의회는 7월 20일에 소집 예정이었고 북부는 그 전에 전쟁을 끝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에 7월 16일 링컨 대통령은 맥도웰 소장을 북버지니아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3만 5천 명의 병력으로 리치먼드로 가는 길목인 매너서스를 진격하게 했다. 또한 매너서스 북서쪽 윈체스터에서 패터슨 장군이 18,000여 명의 병력으로 남군의 북진에 대비하게 하였다. 마침내 남북전쟁 첫 번째 회전으로 불리는 제1차 불런 전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떤 무기들이 쓰였는지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시작입니다. 바로 이 테이블 위에서 그때 당시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됩니다. 일단 뭐 북쪽의 미합중국 그리고 이제 남쪽의 연합국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켰죠. 네. 1861년에 그리고 북쪽에서 먼저 남쪽으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남군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데 북군의 대전략은 이제 우리가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하여간 남군의 그 바다를 전부 다 봉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던 미시시피 강을 또 봉쇄를 해서 네. 남군을 둘로 갈른 상태에서 각계격파하겠다 하는 게 큰 그 생각이었어요. 원래 그 분리가 되기 전에는 워싱턴이 대략 우리 김생도 있는 데쯤 네, 이쯤. 거기가 수도였고 워싱턴? 워싱턴 DC. 워싱턴이 그때도 네, 수도였습니까? 워싱턴 DC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수도였고 아. 막 리치먼드라는 곳이 한 여기쯤 있었는데 네네. 리치먼드가 이제 남군의 수도가 된 거예요. 제일 핵심 지역. 두 군데가. 근데 원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수도를 먼저 공략하는 게 맞나요? 야, 우리 김생도는 네. 나중에 그 대전략가가 돼도 되겠어. 충성.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전략, 그러니까 네. 큰 그림을 짤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취약점이 뭔가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유식한 군대말로 중심이 뭔가 center of grav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 네. 또 독재 국가 같으면 그 독재자만 제거가 되면 그 나라는 무너져 내리니까 그렇죠. 또 뭐 그 나라의 뭐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거기를 약화시키는 거를 하는 것이 전략의 101이에요. 아, 근데 이제 당연히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거기부터 일단 제일 핵심적으로 그렇죠. 지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제 그런 밀고 땡기는 이런 게 이제 전략을 세울 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center gravity라고 한다는 거죠. Center gravity. 네. 그랬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더 다른 요소들이 있었던 게 이 당시에는 아무도 이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동원령을 내릴 때도 네. 3개월만 복무하고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대부분 그 동원령이 그 발령이 됐을 때 네. 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야 가서 어드벤처도 즐기고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전쟁을 했다는데 재밌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안일한 생각. 네. 남군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자신감에 차가지고 네. 한 방이면 쟤네들은 질 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긴 전쟁을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남군 같은 경우는 그 썸터 요새를 이겼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곧 항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고 또 사실 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제 대규모 전투인데 그 전에 조그만 전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조그만 전투에서는 또 북군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상대방을 깔보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 그 동원 기간도 끝나고 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북군이 대규모로 병사를 일으켰군요. 이동을 하게 된 자,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투가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네. 테이블 위에서. 자, 그러면 지금 볼 때 파란색이 이제 북군. 북군, 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남군입니다. 남군. 네.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막아내고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두 수도를 놓고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데 네. 북군이 먼저 워싱턴. 네. 워싱턴시. 진격을 해온 거예요. 네. 이쪽으로. 그랬더니 북군의 맥도웰이라는 장군이 이쪽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패터슨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약 한 3만 5천 명이 있었고 네. 여기에 1만 8천 명 가량이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5만 명이 넘는 그런 병력을 갖고 있었고 네. 네. 이 남군 쪽은 여기가 2만 명, 네. 네. 이쪽이 12,000명. 그러니까 오. 3만 명 조금 넘는 숫자였어요. 어. 그러니까 북군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아. 또 지키는 입장에서는 상대 공격하는 전력의 네. 한 70% 정도는 또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본이 3대 1이에요. 3배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 기본 그렇습니까? 아. 기본이에요. 근데 병력 수는 그렇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포가 몇 문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더해지는 거지. 네. 이 남군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음흠. 처음에 이쪽 강 건너에 있다가 이쪽이 오니까 자기네가 지켜야 될 곳, 즉 요 기찻길이거든요. 네. 메네세스라는 그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5, 6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 그렇지만 기찻길들이 그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방어진을 구축을 하고 네. 왜 기찻길이 있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물자를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를 보호하려고 이제 그 보리가드라는 장군이 여기에 포진을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첫 전투를 불런 전투라고 하는데 이 네. 강 이름이 불런 전투예요. 불런. 강. 어. 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북군과 남군이 대치하고 이렇게 있고. 만난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북군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랬냐면 남군의 요 남쪽, 남군의 오른쪽 옆을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사이드로. 네, 그래서 사이드로 병력을 보내는데 네. 축구에서 하듯이 페인트 모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 네. 여기로 공격을 가해가지고 집중을 시킨 다음에 요 밑으로 쏙 하고 해서 포위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뭐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잘 속질 않아가지고 가다가 걸려?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이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군이 우리보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적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네. 하고 있었죠. 남군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차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던 12,000명을 데려와. 데리고 갔어요. 네, 데려갑니다. 자, 가라앉은 애들. 존스턴 장군. 네. 네. 그래가지고 이 12,000명이 이쪽으로 오니까 아, 이건 뭔 얘기네, 여기는. 그렇게 되니까 35,000, 32,000 삐까삐까해진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친구도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저 친구는 유해를 보고 아직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만큼을 보고 아직도 이만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군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는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1861년에 그 전투를 시작할 때 원래 계획은 네. 여기가 이제 취약했어요. 네. 네. 취약하니까 여기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대들이 뒤로 가가지고 돌아가서 뒤를 친다. 여기서 때리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왜 유리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총을 쏠 때 공격을 할 때 다닥다닥 붙어서 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 줄로 섰어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일개 중대. 그 당시 대대는 뭐 200~300명 이랬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전진을 할 때는 두 줄로 하니까 100명이면 50명 해서 두 줄로 해서 50발씩 또 50발 또 50발 이런 식으로 쐈는데 만약에 옆에서 쏘면 네. 이렇게
보고 써 있으니까 이렇게 쏘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2명밖에 못 쏘는 거지 여기는. 저쪽에서는 50명, 100명이 쏘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측면으로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해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남군이나 북군은 그 당시에 군대가 없었어요. 정규군이. 정규군은 굉장히 좁게 있었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실은 아주 기초군사 훈련만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그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나 소위 지금 말하는 그 부사관들도 네.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출발을 했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페인트하고 쏙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새벽 2시니까 길도 잘 안 보이고 엉뚱한 데로 가고 네. 그래서 밤새도록 2시간 동안에 한 500m밖에 못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이쪽으로 부대를 이동시킨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병력을 이쪽으로 이동시킨 게 이 사례가 처음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졌는데 큰 깃발로 이 알파벳을 구사를 했어요. 위그웨그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측면을 경계하세요. 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경보를 울렸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예, 여기에 하필이면 그걸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깃발을 통해서 그럼 남군이 운이 좋았던 건가요? 운은 아니고 하여튼 경고를 해준 거지. 깃발을 이렇게 흔들었다 이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던 병력 일부가 네. 이쪽으로 왔는데 하필이면 이 지휘하는 지휘관이 대가 센 사람이었어요. 대가 센 사람이다. 대가 고집이 센 사람. 네, 대단했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절대적으로 이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박살나는 건데 네. 이 고집 센 친구가 잘 막아냈어요. 그 고집이 잘 통한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집으로 이깁니까 전쟁? 네. 그럼 그 끝까지 버티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하긴 뭐 정신력도 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고집이 센 사람이 하여튼 이기게 돼 있어. 아마 이분이 포기하지 이제 않는 저 사람. 장군님이 아마 최 씨였죠? 최고지. 에반스 최스. 네. 경주 최 씨.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잘 버티고 싸워줬는데 네. 그래도 중과 부족이니까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버텨가지고 네. 이미 이 사람이 여기 밀릴 때쯤 됐을 때는 지원군이 또 오는구나. 예, 아. 오게 된 이제 거예요. 파란색 끝났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났어요. 이 파란색이 박살. 그리고 박살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도망가. 뭔가 쫓아가서 위로 반대로 치고 올라왔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끝 된 거예요. 이렇게 전투가 끝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망가면서? 남군의 승리로 전쟁이 네, 그러니까 일단락됐군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더 이상 아. 이제 쫓아가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안 되니까 네. 원래는 추격을 더 했으면은 더 큰 전과를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 북군의 이 대규모 공격은 성공적으로 막아냈네요. 그렇죠. 남군이. 예,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북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력도 훨씬 많았고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좀 북군이 더 부유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근데 남군이 이렇게 전략을 잘 짰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고집이 전략도 세고 잘 그죠? 주고 고집도 세고 최고집이었고. 그다음에 이 남군 장군들이 암만 해도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요인으로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 전략을 보면은 뭐 그렇게 멍청한 전술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여신이 남쪽에 깃발. 그 당시에는 깃발. 남쪽에 깃발을 들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전투에서 하여튼 좀 새로웠던 게 이쪽에 있던 병력들이 기차를 타고 그렇죠. 그죠?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차 타고 이렇게 갔다는 거. 칙칙폭폭. 예,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 하나가 좀 있는 거고 네. 남군의 승리에는 그 깃발
깃발을 좌우로 흔들면서 알파벳을 쓴 네. 그 깃발을 쓰면서 상대의 기습을 막아냈던 그게 네. 굉장히 주요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북군은 한 480명이 죽었고 네. 남군은 390명이 죽었고 음. 북군 부상자가 1000여 명, 또 행방불명이 1200명 이렇게 됐고 남군은 그 부상자가 1600명, 그 다음에 실종자가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다 합치면은 북군은 한 1,5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난 거고 남군은 한 거의 2,000명 가량이 사상자가 난 거죠. 그럼 뭐 이 전투만큼은 뭐 누가 뭐래도 그죠? 남쪽의 남군의 승리로 기록이 당연히 이제 되겠군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북군이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을 못했고 네. 우세한 병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의 심리가 수세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나는 방어해야지, 나는 공격해야지, 뭐 이런 효과라든지 해서 네네.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남군이든 북군이든 야, 이 전쟁이 이거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때쯤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뭐 물론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수린 후보생이 또 생각할 때 네. 이런 전략을 썼으면 북군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한번 말 좀 한번 나오겠습니까? 이런 전략이었으면 북군도 충분히 우세하게 이 전투를 이끌 수 있었겠다. 저였다면 잘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총이 거리도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2열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군보다 북군이 훨씬 더 인원이 우세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나누지 않고 오히려 집중한다. 집중해서 여길 아예 에워싸는 형식으로 해서 아하. 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약간 위화감이 들 수 있게 딱 이제 위압감 아닐까요? 위압감이요. 조금. 위압감이요. 네. 위화감 말고 위압감. 위압감이 들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좀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수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헉, 우리보다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심리전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둘러싸버려. 한 번에 그냥 둘러싸가지고 빡. 그러면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이런 후보생의 생각 어떻게 좀 가능성 좀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오. 너무 좀 후하게 점수를 좀 주신 아니에요. 것 같은데. 우리 김생도는 네. 타고난 전략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아쉬운 아쉬운. 것은 네. 이렇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쵸. 근데 지형이. 지형도 그렇고 적의 배치도 그렇고 네. 이런 게 다 알고 있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는 마찰이라는 게 있어요. friction이라고 하는데 네. 또 거기에 따른 fog of war라는 게 있어. 전쟁의 안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안개가 끼어 있듯이 네. 여기에 누가 있지? 여기에 누가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하여튼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이때도 그런 정보들이 이 북군에는 부족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기마병들 있잖아요. 네. 이 기마병들이 그때 이런 당시에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정보 있다, 수집하고. 누가 있다 이런 거를 보고해 주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랬겠네. 근데 지금 우리 김생도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그 패터슨이 네. 존슨이 이렇게 옮긴 거를 갖다가 미리 파악만 했었다면 알아챘더라면. 네, 그러면 여기는 그쵸. 박살이 났겠죠. 네. 저는 그 전략 말고 말이죠. 네. 상대를 분열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훈련받지 않은 군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 있으면 오히려 그나마 의지가 되면서 힘을 냅니다. 네. 이럴 땐 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에로 택틱이라고 전 이름 짓겠습니다. 화살 전략. 화살 전략. 맨 앞에 기병을 포함한 굉장히 빠른 전투 부대원들을 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뒤를 따라서 일렬로 일렬로. 갑니다. 자, 진격하죠? 네.
빠르게 진격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으로 총을 쏴대는 거죠. 아, 반으로 나눠서 네, 그 이들은 양쪽으로. 무서워서 막 좌우로 막 흩어집니다. 네네. 당황을 하겠죠. 그러면서 뒤에 그렇게. 점점 더 큰 규모의 군대들이 가는 거예요. 앞에 한 음. 100명 줄 섰다면 여기는 한 200명, 500명, 1000명. 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끝났다. 뒤에 10만이 올지 20만이 올지 모르겠다. 이런 피라미드식 공포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갔을 때 네. 남군은 완전히 오합지졸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다. 네. 정프로의 전략. 우리 장군님의 평가를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박수. 박수 자.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승을 거두는 방법이에요. 아, 원래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오. 이렇게 되기 역시. 진짜. 징기스칸, 네. 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들, 구데리안 같은 사람들, 아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구현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속도가 있어야 돼. 속도. 속도, 아. 스피드. 그러니까 여기 앞에 기마병이 아, 있었는데 좋습니다. 네네. 그 뒤에 뛰어와가지고 수 이건 있는 도저히 안 지가. 되고 뛰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래요? 기마병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징기스칸 군대는 말을 타고 활을 워낙 쏘고 잘했죠. 네네. 그 다음에 말에서도 자고 말에서 먹고 하는 그런 기동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사기가 떨어져서 네. 아. 죽이지 않아도 손을 들게 돼 있어. 다 도망가. 일단. 네. 그래서 이 속도만 있었다면 네. 네.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음흠. 적을 분리를 시키고 아. 각계격파를 하는 것이 네. 우리 군인들이 꿈꾸는 그런 대승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네. 한 분은 적을 포위를 해서 괴멸시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군인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대승이 이제 그런 칸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 네. 그 카르타고 군하고 싸운 건데 그때 그런 식으로 포위해서 하루 종일 죽였다 그래요. 네. 정프로가 얘기한 것은 네. 징기스칸 그렇죠. 세계를 정복한 아. 그런 전술을 네.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배울 게 크게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점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바씩 두서너 바씩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전투를 이제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전투만큼은 불런 전투만큼은 이제 남군이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장군들의 전략 이런 것도 좀 꽤 평가할 만한 것도 좀 있겠죠. 가장 평가할 만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뚝심을 갖고 누가 봐도 요 하나가 네네. 이 네 개를 이길 수가 막아냈다. 없는데 네. 뚝심을 갖고 한 거예요. 예. 네. 뚝심을 갖고 했는데 아까 전쟁의 여신 얘기를 했는데 남군이 네네. 새벽 2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침 9시쯤 도착했는데 7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왁 하고 달려들었으면은 버텨낼 제가 아무리 뚝심이 강해도 버텨낼 수가 없었는데 쬐끔 공격,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 네. 버티는 덕분에 나머지 병력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더군다나 피곤하니까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아, 이 준스톤이 아니지 참 존스톤 존스턴 존스턴. 존스톤 장군 이 남부의 장군이죠. 남부의 장, 예. 예, 존스톤 장군 제 이름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분 이름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롱스트리트 말고 잭슨. 잭슨.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큰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아, 일단 여기서 에반스라는 사람이 버텨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그 뒤에 남군이 보강을 했지만 그렇죠. 여기는 상당한 전력이 있었어요. 아 뒤에는 네, 계속. 그래서 간당간당했어요. 아, 간당간당해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이 잭슨이라는 장군이 말을 타고 네. 그냥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철수하던 남군이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저기 봐봐. 잭슨은 마치 돌처럼 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기를 충천시켜가지고 반격의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스톤월, 돌벽 잭슨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해지는 그 이름도 아마 그래 잭스톤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혹시? 스톤월 잭슨으로 그렇습니까? 로 해서 이때 이름을 아주 남긴 그런 분이에요. 잭슨 좋습니다. 결코 뒷걸음질치 않았죠. 하지만 200년 후에 마이클 잭슨은 뒤로 네, 문워크를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기에 북군은 동부와 서부의 전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동부에서 수도인 워싱턴 DC를 방어함과 동시에 적국의 수도 리치먼드를 공략, 서부에서 남군 서부 도시들을 함락시키고 미시시피강 유역을 장악한다는 북군의 대전략은 아직도 유효했다. 북부군의 중요 목적은 5개 도시였다. 동부의 리치먼드, 서부의 뉴올리언스와 빅스버그, 철도 중심지인 채터누가와 애틀란타. 비록 불런 전투에서 패배하며 동부 전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북군이지만 서부 전역에서는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인물이 있었다. 네, 이렇게 북군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네. 그래도 북쪽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한 줄기 빛. 그랜트 장군 아니겠습니까? 남북 전쟁에서 남쪽은 리 장군, 북쪽은 네네. 그랜트 장군. 요 정도면 제가 이제 대표 장군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랜트 장군이 이제 약간 좀 지리멸렬했던 북군에 조금 희망을 계속 이제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북군의 생각은 이 바다로부터 보급을 다 끊어서 남쪽을. 예. 왜냐하면 유럽에서 계속 총이나 이런 걸 갖다가 무기들을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 편을 이렇게 갈랐어요. 네네.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남쪽에서 만드는 물건을 영국에다 수출을 하고 이런 무역관계 뭐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를 이렇게 포위를 해서 그런 거로부터 남군을 봉쇄를 하고 대략 미시시피 강이 여기쯤 있는데 네. 이걸로 해서 이 남군 요쪽하고를 분리를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쪽 동쪽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그 도전 요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네. 네. 흑인들을 해방을 시켜주면 네. 내 직장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냐. 내가 왜 흑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막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빨리 그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장군들 보고 공격을 하라고 그랬는데 장군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방금 우리 정프로가 네. 얘기했던 그랜트라는 사람이 그랜트. 이쪽에서는 술은 많이 먹었지만 네. 하여간 전투를 할 때 잘 싸운 거야. 술을 좋아했군요. 그랜트 장군. 술을 좋아했어. 그래서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랜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공세 작전을 취해서 미국이 그 하나의 국가로 남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랜트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군요.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그랜트 장군의 역할이 컸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역시 링컨 대통령이 그랜트 장군을 이제 선발을 했고 네. 그 사람을 밀어줬고 네. 또 전쟁이 계속 잘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안 되는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던 아들이 있었어요. 11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큰 우환이 있고 링컨 대통령 부인께서 낙담을 하고 그런 중에도 그래도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링컨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이 보이게 된 겁니다. 네.